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안보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북한이 최근 들어서 한 줄 사이에 4번씩이나 지금 미사일을 발사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위협의 강도가 갈수록 커집니다. 단거리 미사일 3번에요. 이제는 중거리 미사일, 그것도 아주 이 정상 각도로 이 발사를 해가지고요, 최대 사거리를 실험하는 이 무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최고의 안보 위협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난 23일 날 부산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군하고요,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한 이 레이간호,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갔는데요. 돌아가다가 다시 동해안으로 지금 방향을 바꿨어요.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부터 한미동맹을 확실하게 했다. 그리고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 그리고 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라고 하는 이 미국 정부의 공식 약속이, 이게 빈말이 아니다, 즉 종이 호랑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대목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지난 5월 정상회담을 통해서도요, 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적절한 시기에 조율된 방법으로 전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한의 도발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즉각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합참에서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레이건 항모를 갖다가 동해로 다시 전개하는 이 조치는 한미 정상이 이미 약속한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전략전세의 전개, 이 합의, 이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전략자산의 전개는요, 결국은 한미 국방장관이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요, 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동맹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서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기자들한테 보였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매우 이례적이지만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동맹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또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 11시 현재 말이죠, 동해로 이동 중에 있고, 오늘 늦은 오후 시간에 동해 공해상으로 진입이 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북한의 도발이 얼마나 엄중한 안보 위협이냐,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린다면요, 2017년도에 발사한 이후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화성 12형 발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 각도, 즉 30도에서 45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해가지고요, 최대 사거리를 충분하게 실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최대 사거리를 실험했기 때문에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가지고요, 괌을 넘어서까지 한 1000km 정도를 더 날아갔어요. 그래서 무려 이번에는 비행거리가 4500km나 됐고요. 그리고 이 고도는 972억 km, 음속 17배인 마하 17로 날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순간에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인 J-얼러트가 5년 만에 작동되는 비상 조치까지도 조치까지도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5년 만에 이 괌을 넘어서는, 왜냐하면 괌은 말이죠, 이 북한에 대한 역지 전략 차원에서 B1B 4대가 전개되어 있는 아주 전략 기지예요. 그래서 이 괌을 넘기는 그런 사거리를 과시한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괌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 이 IRBM 한 칼로 전부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력을 과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안보 위협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이 북한이 미국의 핵 항모 참관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도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이은 도발을 더 이상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 상황의 엄중성을 대비해서 엄중성을 판단하고 미국이 매우 이례적으로 전략 자산을 레이건함을 다시 동해로 재진입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화성 12형의 이 재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치면은요, 이 길이는 16에서 16m, 그리고 이 직경은 1.7m고요. 발사 중량은 28톤이나 됩니다. 그리고 추진체는요, 1단 액체 연료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탄두 중량은 700kg 안팎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성 12형은 재래식 탄두는 물론이고 핵탄두까지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사거리가 3,500에서 5,000km, 그러니까 괌을 훨씬 넘어가요.
그리고 이 그리고요, 이 발사 수단은 즉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해서 발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탐지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 정도로 이 한미 양군에 대해서는요, 양국에 대해서 직접적 안보 위협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뭐냐? 지금 이 IRBM, 즉,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얘기는 이제 ICBM이라든가, 그 다음에 7차 핵실험, 즉, 이 도발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김정은의 의도를 충분히 지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 한미 양국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 대북 응징, 이 보복 군사 시위가 이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재진입했다라고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 레이건 함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지역을 해서 10만 3천 톤급입니다. 그래서 떠다는 군사기지로 불릴 만큼 위협적인 군사력과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길이는 333m, 그리고 폭은 77m, 높이가 63m,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항공기 무려 90대를 탑재할 수 있고요. 승조원이 무려 5,000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 항모를 다시 재진입시키는 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김정은이는 7차 핵실험까지도 지금 스케줄을 다 정해놓고 차례차례 도발을 통해서 실제와 위협을 갖다가 실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러한 북한의 안보 위협과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 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김원웅 비리인데요. 김원웅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보훈처에서 특별 감사를 해서 이 비리 혐의를 포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회에서 이 카페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은요, 이 광복회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써야 되는데 개인 비리로 개인이 횡령했어요. 이 횡령한 액수가 이 보훈처에서는 한 6천여만 원이 됐는데, 이거를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로 넘길 때는 4천여만 원만 이 횡령 혐의로 해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로부터 인계를 받은 검찰이 말이죠, 오늘 전격적으로 이 광복회 사무실을 비롯한 4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김원웅 전 광복회장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김원웅이도요, 결국은 포토라인에 냈을 시간이 점점 가까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 박범계가 말이죠,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가요, 이대진 씨한테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게 피켓도 뺏겼어요. 다만 이제 경찰이 대지하는 바람에 큰 실랑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박범계가 이제 혼자, 그래서 이 피켓까지 뺏긴 상태에서 혼자 이 우두커니 서 있다가 한 30분 만에 현장을 떠나는 이런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대진 씨의 지금 핵심 메시지의 내용은요,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된 대로 처벌을 받고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하게 국감에서 정부 여당을 상대로 해서 비판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박범계의 이 피켓 시위는 이 감사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이 항의 시위지 않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이대진 씨가 현장에서 밝힌 내용, 그리고 페이북을 통해서 지금 성토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현장에서 말이죠, 자기네들이 했으면 정당하고 남이 했으면 잘못된 거라는 내로남불의 끝이다.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국민 입을 막겠다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현장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박범계 의원이 들고 있는 피켓을 뺐으면 더 유족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 이렇게 항의를 격렬하게 했어요. 그래서 박 의원이 이 피켓을 다시 돌려달라, 이런 제스처를 취했지만은 돌려주지 않았고요. 혼자 그냥 1인 시위를 펼치다가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 피켓에는 뭐라고 말이 써 있느냐? 감사원의 정치감사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 감사원은 대통령과 검찰의 도구가 아니다. 독립기관 자존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이 피켓에 들어가 있고요. 자, 한 20여 분 정도, 그러니까 이대진 씨의 경우에는요, 경찰 제지로 막혀갖고 박 의원 인근에서 20여 분 동안 항의를 하고, 그리고 20분 동안 항의하는 도중에 이제 박 의원은 피켓을 뺏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대진 씨의 경우에는요, 민주당 피켓 시위는 절대로 자시하지 않겠다. 차라리 그 짓 할 거면 국감에서 정부를 질타하고 얘기를 하라. 국감은 안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국감에 전념하면서 자기들 논리를 펴면 되는 거지,
감사원 앞에서 이러는 것은 유족을 무시하고 진실을 덮겠다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페북에도 말이죠. 문재인과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민당을 강력히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했다면 장당했다면 그리고 잘했었다면 당당히 조사에 응하라. 그런데 무례하다니 참으로 가관이다. 자기 입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주겠다라고 해놓고 입 딱 씻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국가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하며 국회는 국민의 대변자라 그 역할과 임무 수행에 철저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물음에 제대로 했느냐에 조사를 하겠다는 것에 정치 탄압이라고 흐트러버리는 정치 세력들이 정말 국민에게 필요하냐.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이래진 씨의 이런 현장 이 비판 그리고 이 페북의 입장문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민주당이 과연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이래진 씨 그러니까 유족들의 입장이 많이 우리 국민들과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죠. 김재원 의원이 오늘 조선일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례하다. 지금 이건 시대착오적 상황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요. 여전히 촛불에만 매달리는 이 민주당 참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이 비리 더 이상 뭐라 그럴까요? 이 숨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옥중 결재까지 할 작정인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 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김재원 의원의 이 조선일보 유튜브 발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감사원에서의 피살사건 감사에 대해서 무례한 시다라고 호칭을 쳤는데 지금이 왕조 시대냐. 조선 태조가 태종이 보낸 차사들에게 마구 화를 냈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상황 행세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비판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마치 자신의 하인인 양 하대하고 꾸짖는 모습을 보면 문 대통령이 얼마나 시대착오적 사고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권변호사라는 문 대통령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죽음은 외면하고 자기 잘못은 은폐하기에 급급한데 세상에 이런 인권변호사가 어디가 있느냐? 옳은 얘기죠. 지금 민주당은 그런 문 대통령을 지키려며 이 촛불을 들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촛불 공갈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뭐 아주 옳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비의와 관련해서는요.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서 거짓말이 드러나고 쌍방 의혹과 성마 풋볼 클럽 후원금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대표는 이미 당원을 바꿔서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재판에서 유죄가 나도 설사 감옥에 간다고 해도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버티며 옥중 결차라도 할 사람인데 그런 이재명 대표에 붙잡혀서 민주당도 함께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순방 발언과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작은 논란도 꼬투리를 잡아 문제를 키우는데 대단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다. 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바이든을 말했다고 끝까지 우길 것이다. 그리고 미국도 영국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나 조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야당만 외교 참사라고 우기고 있다. 참 정말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과하면 사태가 진정되고 끝날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야당은 그걸 빌미로 문제를 더 키우면서 촛불이하는 횃불을 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과 관련해서는요. 이준석식 정치는 상대를 무조건 죽이고 대결에서 이기는 게 목표인데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편도 모두 죽이고 혼자 살아남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서요. 문제 학생이 학교에서 정학과 같은 징계를 받으면 조기 복귀를 위해 반성문도 쓰고 그리고 조용히 지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준석은 징계를 받은 뒤에 선생님을 욕하고 학교에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버렸다.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이준석 측 대리인단이요. 이 법률 대표단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왜냐면은요. 내일이면은 윤리위에 출석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윤리위에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 측에서 말이죠. 이제 내일 출석해서 소명하라. 이러한 공지를 받긴 받았는데 도대체 소환하는 이유가 뭐냐? 소환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이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으면 출석 소환을 하지 않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내일 이후에 그러니까 10월 6일 이후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다. 이걸 어제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나오는 걸 보고 윤리에 출석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을 자신하고 있다는 이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정이 되면 결국은 윤리위의 징계 타당성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위와의 투쟁 명분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더 제대로 갖는 거죠. 그래서 윤리위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시비 거는 입장문을 오늘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비 거는 입장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국민의힘 윤리위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요. 당 윤리위가 이 이준석에 대해서 징계 개시 결정을 했는데 5일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 날 출석해 소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공개하고, 그러나 이 대리인단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죄, 즉 너희 죄는 내가 알렸다 식의 조선시대 원님 재판으로 지금 회고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국민의힘에 내가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서 다시 통지해달라. 의견 제출 기한을 10일 이상 부여할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을 10일 이상 달라. 이 얘기는요. 지금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전제 하에 만에 하나 이게 인용이 안 될 경우에는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처분 신청을 새로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리로 하여금 이제 이 10일이 지나면 오늘이 그러니까 5일이잖아요. 15일이 돼요. 그러면 이 15일에 무슨 또 의미가 있느냐? 10월 14일 날 이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윤리위원장을 임명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본다면 새로운 윤리위원장 체제하에서 이준석 징계 문제에 대한 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람이 바뀐다는 거, 윤리위원장이. 다른 하나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또는 기각, 이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다는 점. 이 두 가지 때문에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윤리위에 대해서는 10일 이후에 자기네가 구체적으로 입장을 낼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이재명이가 머리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꼼수 머리만 살아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번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법원의 심리, 그리고 이양희 위원장의 이 임기 만료, 이런 거를 노리고 지금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 당당치 못한 이준석의 입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윤리위원장이 바뀌든 그리고 이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당 차원에서의 이 징계는 부득이하게도 최고의 징계 수위를 취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방송 또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